리포트 하면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요즘 증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긍정적인 시그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그동안 많은 예를 들면 업황이 안 좋았다 소식도 많고 늘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반도체 혹은 IT, 하드웨어 뭐 이런 쪽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뭐 첫 번째 이유라고 하면 미국 금리 인상이 종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두 번째라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CPI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겠고요. 뭐 세 번째는 반도체 업황이 거의 저점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건 없고 뭐 재고도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부터는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반영이 돼서 4분기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뉴스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증시라는 것들이 보면 돈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돈의 흐름들을 좀 파악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지수를 영향을 미치는 거. 늘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는 괜히 뭐 많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MSCI 지금 긱스 지수가 산업별 분류, 카테고리 분류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 변화가 오면서 사실 5월 달에 갑자기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뭐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렸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는 일은 올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좀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수급이 쏠리는 과정에서 주가가 좀 반등이 온 것이지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한테 예를 들면 진짜로 실적이 개선돼서 주가가 올라가던 모습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뭐 긱스라는 것들이 그래요. 뭐 제가 영어 발음 잘 못하지만 글로벌 인더스트리 클래시피케이션 스탠다드라고 해서 전체적인 산업별 섹터들을 갖다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건데 이거 구분하는 게 몇 년에 한 번씩 바꾸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변경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5월 달 또 3월 달에 반도체 관련 수급이 한 번씩 쏠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패시브 펀드들의 영향을 상당히 주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MSCI 지수가 변경이 되고 나면 MSCI 지수를 조정하고 있는 각종 연기금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자금들, 큰 자금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점들입니다. 그런 점들이 발생해서 최근 주가가 올랐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뭐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싶으면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는 60일 이동평균선 수준에서 매수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우리가 전략이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하고 좀 관계가 있다. 그 최근에 수급이 많이 쏠려서 증시가 오른 것이지 정말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엔 반드시 한 번 정도의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참 길었네요. 자, 그런데 이 전반적인 우리가 환경은 우리가 체크하고 가는 것들은 당연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또 재미가 없으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제가 농담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별로 잘 못하지. 조금 늘 양해는 부탁드리지만 최대한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달 들어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가장 중요했던 것. 여러분 MSCI 지수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MSCI 긱스가 리밸런싱을 진행을 했다. 이 부분들 때문에 핵심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IT 섹터에서 금융 섹터로 빠져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컸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잔존하고 있는 것들은 빠져나간 것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고요. 반대로 또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융 쪽에 있는 섹터들의 기존의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들은 조정을 받았겠죠. 왜 그래요? 금융 쪽에 있는 섹터에 새로운 섹터가 들어가 버리니까 지수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가 글로벌 금융주 얘기죠. 많이 좀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 점이 상당히 우리가 착안해 봐야 되는 내용들이다. 자, 금융주가 좋아서 자금 이동이 많이 된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고요. 그런 점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좀 특별하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면 아까 마스터 비자 얘기 드렸잖아. 이거 IT예요, 금융이에요. 자, 5월 31일 이전까지는 IT였고 5월 31일, 6월 1일부터는 이제부터는 금융 섹터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바뀌어가면서 섹터가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일부 IT에서 산업재로 넘어간 것도 1.72% 정도 됩니다. 이 존들이 그러면 약 대략 자금이 10% 정도가 IT 섹터에 있었던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로 전체적인 패시브 펀드의 돈이 편입이 새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ETF 지수 한번 살펴보면 한 8억 달러하고 66억 달러. 그러니까 5월달 25일부터 30일 이 두 구간에 돈이 움직인 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 74억 달러 정도가 돈이 움직였습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IT 섹터에 남아있는 같은 종목들의 섹터별로 비중별로 이렇게 늘어났겠죠. 당연히 아시아에 있는 뭐 TSMC라든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곳들에 들어왔을 겁니다. 아무려면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전체 예를 들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율이 높진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들어왔다.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반등을 쳐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늦게 들어오는 것들이다라고 하죠. 이걸 갖다 예를 들면 어떤 방송에서 나와서 물론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는 것도 정확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른 이유를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자, 그리고 하나가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우리가 진행되는 것들이 US에서 펀드 규제가 있어요. 이건 과거의 경험치를 통해서 이들이 예를 들면, 다시는 예를 들면 수급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빠짐 현상, 이런 것들을 갖다 만들어내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이라서 규제의 핵심 섹터 내용이 그겁니다. 뭐, 분기말로 해서 매 분기별로 비중은 개별 종목의 25% 이상은 못 들어가게 돼 있고요. 5% 이상 되는 비중이 5%가 넘는 종목이죠. 그런 것들이 합산이 전체 50%를 넘을 수가 없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애플이 시가총액이 25%더 차지하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0% 차지한다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5%를 넘길 수가 없는 구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치고 나니까 전체 50%를 갖다가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더 저 종목들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그런 구조겠죠. 자,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이디어가 돌지 않겠습니까? 자, 뭐 애플이나 뭐 이런 대형 빅테크들 같은 경우는 비중이 패시브 펀드에서 더 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럼 잔존하는 자녀 기업들한테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현상 이해 가십니까? 뭐 3%짜리, 2%짜리 이런 것들은 더 담아줘서 전체 IT 섹터 총 밸런스는 맞춰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의 예를 들면 패시브 펀드 쪽에서의 초과적인 수요가 들어오는 양들은 쏠림 현상들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뉴스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 반대로 보면 패시브 펀드의 매력을 못 느끼는 분들은 액티브 펀드에 들어가서 종목별로 들어갈 수 있는 섹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겠죠. 자,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안들은 예전에 이런 거잖아요. 지수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패시브 펀드에서 그냥 내리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였는데 저렇게 비중을 잡아두게 되면 굳이 그런 업황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예를 들면 대형 예를 들면 기업들의 악영향이 하나가 터졌을 때 전체적인 예를 들면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의 규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는 수급들이 이제 쏠림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 그럼 기타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기타가 아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근데 전체적 글로벌 IT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약간 소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쪽에 대한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쏠림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이죠. 그 돈들이 약 4조 원 정도 들어왔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총액들은 전체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3월 달부터 한 5월 달까지 돈 들어온 총량은 한 9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S&P에 있는 것들은 한 3월 달에 이미 개편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3월 달에 살짝 반등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5월 달 특히 25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수금이 쏠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매물이 상당히 많이 출회되는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걸 알고 도전한 사람들, 즉 단기 차익물들은 늘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실은 뭐 그것 때문에 큰 문제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그렇다고 봐야겠죠. 뭐 주가가 예를 들면 올라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수급 정도 현황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시장에 예를 들면 위험 투자 선호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입니다. MSCI가
그 S&P가 개편을 이게 긱스 개편 진행한 부분 중에 핵심 내용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까 앞서 설명했지만 IT에서 금융으로 넣은 게 8.96%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 비자, 마스터, 페이팔 등이 금융 섹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 돈들이 이렇게 이쪽에서 넘어가 버리면 비자, 마스터카드에 있는 패시브 펀드의 IT 섹터에서 적은 편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 돈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새로운 나머진 잔존하고 있는 IT 섹터로 갔는데 이제 6월 달부터는 뭐예요? 6월 달 내내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아까 같이 한 종목을 갖다 25%가 못 담고 세 종목 이상 들어갔는데 그게 50% 초과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엔드 조건에 해당이 되는 상당히 규제가 또 발생이 된다. 자, 그러면 7월달 수급도 괜찮을 것 같다. 8월달도 계속해서 과거보다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더 패시브 펀드에서 늘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을 받아서 적정한 자리에 도달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앞으로 4분기부터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매수를 하시는 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IT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라는 거 착안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IT 하드웨어하고 다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겠죠? 대한민국 대표하는 것들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 점 착안해서 여러분들께서 전전 시장은 수급은 좋아질 거다. 특히 패시브 펀드가 받쳐주는 그 내용들은 수급 현황이 매달 총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보단. 그럼 거기에 업황만 개선되는 조건이 따라붙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주가 상승폭도 과거보다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물론 우리 빅테크 중에 뭐 우리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성장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수급 현황이 펀드가 제한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접 다이렉트로 종목을 편입할 수가 없어요. 다 다른 ETF를 또 편입하거나 이런 과정을 가야 되는데 상당히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럼 오히려 다른 IT 섹터에 자금이 더 움직일 것이다. 최근의 현황들은 살펴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잔존들의 돈이 쭉 늘어났다는 것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비중 변경 후에 혜택을 받은 것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고 그 중에 특별히 많이 들어온 것들 비중적으로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생각하죠. 이게 엔비디아죠. 자, 그런데 향후에는 말입니다. 그 개편되는 조건, 펀드 룰, 패시브 펀드 룰에 의거해서 이 부분도 더 이상 쏠림 현상들은 패시브 펀드에 나타날 확률은 좀 적다라는 것도 좀 체크해보고 그러면 앞으로 기타 중소형주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기 구간 이제 브로드컴부터 해서 여기 인텔 이 구간에 있는 이 기업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수급 현황은 더 타이트해지고 좋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제 구조적 변화가 하게 되는 그런 것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iShares 시리즈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섹터가 한두 개는 아니지만 IT 섹터 관련돼서는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과정들이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진폭이 작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 부분 중에서 빅테크보다는 기타 쪽에 훨씬 더 많은 유입이 있었고 최근에 증시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증시가 올라간 거다. 그래서 그 반도체 섹터가 지금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 뭐 6만 5천에서 7만 원 확 올라갔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백투 노멀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느새 생각해 보면 6만 5천 원이나 6만 7천 원 이 정도 자리까지는 다시 내려가야 되는 것들이 제가 볼 땐 정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린 그때쯤 돼서 뭐를 하는 게 좋겠어요? 주식을 매수하는 게 기회를 보는 게 좋겠죠. 왜? 앞으로 이런 현상이 생겼으니까 수급 현황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아짐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MSCI US IT ETF도 이날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엄청나죠? 66억 달러. 이 정도 돈이면 뭐 사실 어마어마한데요. 이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쨌든 나타났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점을 세 번, 네 번 이야기 드려도 우리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룰에 의거해서 그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대형 3사, 3캡을 정의하면 분산 효과가 전 전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애플 24.2, 마이크로소프트 20.6, 엔비디아 이게 맥스치라는 거죠. 근데 여기 25% 절대 못 넘기잖아요.
애플이 아무리 좋아도 말입니다. 그럼 다른 쪽으로 어떻게 돼요? 애플에 들어갈 분들이 이쪽으로 이동되는 현상들,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갈 분이 이쪽으로 이동되고, 엔비디아를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돼요? 더 부풀어나는 현상들이 앞으로 규정의 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ETC에 해당이 된 기타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LG 이노텍, 뭐 아시아 쪽엔 그렇겠죠. LG전자 뭐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쪽이 훨씬 더 수급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며칠 전에 갑자기 며칠 전도 아니죠. 3일밖에 더 됐습니까? LG전자가 갑자기 10% 정도 급등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유추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 더군다나 업황 좋은 거에 더 많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비중별로 확인을 해 봐야겠다. 아무튼 섹터는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S&P 글로벌 IT 섹터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34%밖에 남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면 퍼센트가 5% 이렇게 가야지 상당히 예를 들면 부담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0.38, 삼성 SDI 뭐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우리 뭐 2차전지 관련돼서도 수급은 다 괜찮아지는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유추 해석이 되시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면 제가 볼 땐 이제부터는 62동 평균선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오는 구정이 생기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편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중에 예를 들면 삼성 SDI라든지 지금 뭐 2차전지 관련된 거 다 최근에 예를 들면 약간 턴어라운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짝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왜? 6월을 기점으로 조금씩 변화가 올 거예요. 그것이 예를 들면 뭐 크게 예를 들면 가격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단기 차익물과 더불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생길 때 그때쯤이 우리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적기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62동 평균선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들어오는 여기 해당되는 것, 그러니까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군다나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상위 한 30개 종목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죠? IT 하드웨어 쪽은 아니니까 그건 조금 늦게 반영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쏠림이 있는 곳은 바로 이쪽이 돈이 쏠림이 상당히 많았었다라는 점만 우리가 주말을 통해서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뭘 해야겠구나라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 괜찮으셨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리포트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